박진희 개인전 리턴 투 아르케 깨알 같은 글씨로 옆에 처음으로 돌아가다라고 적어놓은 개인전이 있는데 이 개인전 서문을 청탁받아서 평문을 썼어요. 그 전시 평문을 요약하는 영상입니다. 전시는 로프트 그라운드라고 회원역 근처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제 뒤로 보이는 영상이 뭐냐면 그 박진희 작업실이 성산동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두 번째 방문한 날 제 카메라로 찍은 영상입니다. 작업실 내부가 잘 보이시죠? 작업실에 방문해서 박진희의 그 기존 작업부터 최근 신작까지 작품들의 그 계보를 봤더니 정사각형 구도 아니면 가로 세로 비율이 정사각형에 근접하는 구도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림을 정사각형 구도에 담는 게 미술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직사각형, 양옆으로 길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길었을 때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담을 때 정사각형 구도에 담으면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풍경을 그릴 때도 직사각형에 담는 게 더 광활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 구도는 일반적인 구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세회화에서 나오는 삼면회화에서 정중앙에 있는 그림이라거나 아니면 중세나 르네상스 때 제작된 작은 소품들에서 정사각형이 나타나고, 현대회화에서도 몬드리안이나 뭐 말레비치처럼 20세기 초반에 모더니즘 회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조형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정사각형 구도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 경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사각형 구도가 최근에 일반적인 시각 플랫폼이 되기도 했죠. 인스타그램이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 처음에 아예 정사각형 구도로 시작을 했죠. 인스타그램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의사소통의 플랫폼이 된 데는 이 정사각형 구도의 화면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댓글 기능이 있긴 있지만 거기에 글을 많이 써가지고 어떤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오로지 화면빨로만 승부를 거는 게 인스타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로만 승부를 한다라 그래서 내용이 좀 빈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인류가 선호하는 어떤 시각의 한 소비 방향이기 때문에 급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박진희의 정사각형 그림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에 영향을 받은 것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거는 2010년도부터거든요. 근데 제가 작업을 봤더니 박진희 작가가 정사각형 구도의 그림을 시작한 때가 최소 2005년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더 앞섰죠. 그때부터 최근작까지 정사각형 구도를 계속 고집을 해요. 그럼 이렇게 화단에서 통용되고 있는 직사각형 구도가 아니라 정사각형 구도를 고집을 했을 때 어떤 반사 이익이 있을까? 인스타그램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정사각형이라는 게 어떤 표적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각에만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그 덕분에 작가의 주관에 집중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박진희는 많은 미대생 작가들처럼 긴 창작 휴지기를 갖췄습니다. 미대를 나가지고 작가가 되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별로 없고요. 박진희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15년 정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쉬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쉬기 전인 2005년도, 그리고 쉬고 나서 작업을 다시 시작한 2020년도 이후 작업들을 갖다 봤더니 매 시기마다 각기 다른 층의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개인전을 2년 전, 그러니까 2021년도 처음 했대요. 그때 어떤 작업을 냈는지 봤더니 다차원 초상화 연작을 냈는데, 다차원 초상화는 아이가 그린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작가가 재해석하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냈고,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 그 사이에는 개 그림을 주로 그렸어요. 멍멍 짖는 개. 그러니까 개가 혼자 있거나 아니면 젖먹이 하고 있는 개 그림을 그렸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는 신작에서는 장르로 따졌을 때 풍경화에 가까운 작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차원 초상화나 개 그림이나 풍경화, 이 세 개 사이의 연결고리를 쉽게 찾기가 사실 어려워요. 오히려 2023년도,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개인전의 출품작은 2005년도 창작의 휴지기로 들어갔을 그 무렵에 만들어진 작업하고 장르적인 면에서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풍경화, 자기의 여행의 후일담을 담은 풍경화를 작업에 옮겼거든요. 박진의 작업을 계속 보니까 자신하고 무관한 대상을 자기화시켜서 자기 존립을 확인하는 재현 방식을 택하는 작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점에서 다차원 초상화, 개그림, 그리고 2005년도랑 2023년도에 발표하는 여행 후일담을 담은 여행화가 다 연결된다고 생각이 돼요. 2023년도 두 번째 개인전을 발표하는 신작은 베트남 여행 때 본 경험, 그리고 찍은 사진 혹은 검색한 이미지를 작업으로 옮긴 건데,
보통 여행의 목적이라는 게 이국적인 체험, 그 휴양, 그리고 오락, 그리고 자기 충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박진희 작가랑 지금 대화를 좀 나눠봤더니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기 위로랑 충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정체성이 투영된 주관적인 회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상들이 자기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작들도 계단처럼 층층이 쌓인 청색하고 분홍색 덩어리들 혹은 청색하고 녹색 덩어리들이 보이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이게 뭔지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 이게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에서 특별국가유산으로 지정한 베트남 북부 사파 근처에 있는 묵강 짜이라는 계단식 논을 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주관적인 회화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아보기 어렵죠. 게다가 그림 가운데 베트남의 계단식 논의 일부는 부분 내지 파편을 갖고 와가지고 잘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지, 그러니까 기하학적 패턴인지 아니면 계단식 논인지 알 수 없거든요. 대단히 주관적인 회화죠. 2023년도 두 번째 개인전의 그 대상이 그 베트남 여행지의 계단식 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2005년도 여행지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2005년도에 그 여행을 갔던 곳은 호주에 있는 울룰루 사막? 예, 여기래요. 그래서 울룰루 사막이 원래 붉은 모래로 형성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훨씬 더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색 주름이 줄지어 있는 산처럼 보이는 대상들이 나타나고 이것도 주관적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겠죠. 뭐 심지어는 붉은색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색, 주황색, 보라색, 청색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이 뒤엉킨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막 풍경도 나타납니다. 자기화시킨 풍경화 작업이 2005년도 유토피아 시리즈예요. 2023년도 풍경화 신작하고 2005년도 옛 풍경화 작업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행지 체험을 자기화했다는 점에서는 연결되는데 가시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 옛날 작업들은 일러스트레이션 풍이고 하드 엣지하게 화면이 마감됩니다. 선이 강조돼요. 근데 이렇게 이에 반해서 2023년도에는 그 윤곽선이 좀 무디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적이냐 회화적이냐라는 구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회화의 그 길한관계로서 설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선적인 화풍 혹은 회화적인 화풍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멀리는 르네상스랑 바로크 시대의 미술을 구분하는 방법에서도 이 선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벨플린이라는 스위스 미술사가가 미술사의 기초 개념이라는 2015년도 책에서 르네상스 화풍이 선적이고 바로크 화풍이 회화적이다라고 구분을 했거든요. 뭐 이것뿐입니까? 추상 표현주의가 원래 회화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성기가 끝나자 추상표현주의를 지지했던 평론가가 클레멘트 그린버그인데 이 사람이 탈회화적 추상, 그러니까 추상적인 회화하고는 다른 추상이란 이런 뜻이겠죠. 탈회화적 추상이라는 제목, 포스트 페인터릴리 abstraction이라는 제목으로 프랭크 스텔라처럼 하드 엣지한 선적인 추상회화 화면을 갖다 만드는 31명을 초대해서 1964년도에 기획전을 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적인 효과가 있는 회화랑 회화적인 효과가 있는 회화랑 어떤 게 더 우월하느냐, 이건 답을 내리지 못하죠. 그 당대 유행하는 화풍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박진희가 선적인 회화에 중점을 뒀던 2005년도 작업하고 최근 2023년도 회화적인 풍경화 작업하고의 우열은 똑같은 운명을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개인전을 하고 있는 박진희하고 저는 이게 일면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그 홍제동에 갤러리를 운영하잖아요. 아팅이라고. 그 전시장에 찾아왔어요. 근데 대화를 나눠봤더니 창작의 휴지기가 꽤 긴 아주 이제 보편적인 많은 작가들의 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무렵에 이렇게 작가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고 작가의 방향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저희 아팅의 연속 기획전이 있어요. 피드백이라는 제목에 그래서 피드백 전시를 기획을 하려고 생각하던 터여가지고 이 작가를 초대해가지고 전시를 열었죠. 근데 그때 출품했던 작업은 걔가 혼자 있는 혹은 걔가 이렇게 전목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그림 작품이었습니다. 박진희가 작업 계보에서 시기적으로 나뉘어지는 작업의 양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피드백 전시할 때는 개그림 2020에서 2022년도 사이에 만들어진 그림을 만들기도 했고 다처원 초상화라는 걸 만들기도 했고 올해 신작이랑 2005년도 작업에서는 또 풍경화가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적으로 각기 다른 이 그림들의 원점은 뭐냐. 이것은 10수년 동안 창작에 단절된 보통 창작자의 일반적인 초상
하고, 그리고 자신의 선과 색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하고, 불특정 대상을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주관적인 회화의 방식하고, 이런 복잡한 요인들이 결합된 것이 박진희 작업의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진희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로프트 그라운드는 지도 앱에서 이 이름으로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로프트 회원으로 검색을 해야 됩니다. 로프트 회원이라는 카페가 뜨고 그 카페 지하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전시는 오늘 2023년도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5월 20일까지입니다.